자,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영어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2학년도 1학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주차가 됐고 3분의 2를 마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기타 과목들은 완전히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하는데 이 수업만큼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돼서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수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정상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2학기에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재 37쪽 그래머 포인트 조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 경력을 통해서 이 조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했던 사람들, 처음으로 공부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통해서 물어보면 조동사가 뭐죠?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동사라고 하면 한자로 도울 조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도울 조자를 쓰기 때문에 동사를 도와주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동사의 총칭은 auxiliary ver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조동사와 양상의 조동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또 법조동사와 양상의 조동사로 나뉘되 법조동사와 양상의 조동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조동사를 정확히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동사란 동사의 성격을 한정하는 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성격을 한정하는 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조동사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동사와 해부동사가 법조동사에 해당합니다. 동사의 성격을 한정하는 말, 그러면 법조동사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를 결정해줘요. 자,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는 ing 또는 ed분사 pp형 이 두 가지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원래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는 일반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비동사가 그냥 보통의 동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특별히 조동사로 쓰일 때는 우리를 법조동사라고 하고 바로 시제나 태를 나타낸다. 즉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 하게 된다면 시제 중에서 진행형의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비동사 다음에 ed 분사가 오게 된다면 pp형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동 능동태와 반대되는 수동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주어가 그런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지다라는 개념에서 수동태가 만들어질 때 이때는 반드시 비동사에다가 pp형이 되게 되고 실질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바로 pp형 자리에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행형도 실제 동사는 바로 ing 앞에 오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동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동사를 넓은 의미의 동사로 볼 것이냐, 혹은 좁은 의미의 동사로 볼 것이냐. 넓은 의미의 동사라고 한다면 조동사를 포함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동사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실제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 형태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진행형인 경우에 be 플러스 ing 형태니까 ing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좁은 의미의 동사고 비동사의 전체 ing까지 합쳐진 부분이 넓은 의미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넓은 의미의 동사 마이너스 좁은 의미의 동사 하게 된다면 바로 be ing 형태가 남게 되죠. 그게 바로 조동사가 되는 것이고 법조동사로 쓰이는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부동사는 뭐예요? 해부동사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실질적인 본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의 동사로 쓰일 때는 그렇게 되죠. 근데 넓은 의미의 동사로 쓰게 될 때는 이게 해부동사는 반드시 뒤에
ED형, PP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have 플러스 PP 형태로서 완료 시제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동사는 have 플러스 pp형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동사는 바로 pp형 앞에 있는 실질적인 원형의 동사의 형태. 이것이 좁은 의미의 동사. 그러면 have pp에서 그 앞에 원형 동사를 빼버리면 have ed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완료를 나타내는 법조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양상의 조동사는 뭐냐? 그럼 이 양상의 조동사는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모든 조동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뒤에 동사의 원형, 즉 이거를 다른 말로는 넓은 의미는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정사 편에서 배우게 되는데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원형 부정사를 가져와서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플러스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덧붙여져서 전체의 동사 의미가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넓은 의미의 동사에서 이 양상의 조동사 can, may, 뭐 will, must, shall 이런 것들이 결합하고 그 뒤에 동사의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되면 can이라는 동사가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원형 부정사의 그 동작에다가 그 동작이 가능한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상의 조동사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지 않았던 그런 문법일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나가보면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elping verb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쉽게 풀어 쓰는 것이고 바로 일반적으로 조동사에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문법에는 조동사는 바로 뒤에 동사의 원형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have라는 동사나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조동사의 개념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부정을 해주는 경우에는 동사 일반 조동사에다가 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동사는 바로 동사가 가지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게 되므로 거기에다가 낫만 붙여주면 이게 전체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의문문을 하게 될 때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가 주어 앞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조동사만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와 조동사가 자리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어는 움직인 적이 없고 주어 앞자리로 조동사만 옮겨간다. 즉 한정동사가 아닌 상태의 조동사만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의문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의문문도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의문문은 묻고자 하는 정보를 묻는 표현, 알고자 하는 정보를 묻는 표현이 바로 의문문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문문은 바로 WH 퀘스천 그래서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 그 다음에 yes, no 퀘스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게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 알고자 하는 정보가 바로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이것이 WH 퀘스천의 의문사이죠. 이것은 그 의문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문사가 없는 yes, no 퀘스천은 그 알고자 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yes, no로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yes, no 주어 조동사. 그 다음에 no 다음에는 반드시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인칭과 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조동사의 특징이죠. 그런데 have 동사나 비동사인 법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의해서 한정을 받게 되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조동사와 조동사가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렇죠. 조동사는 두 개 나란히 연결해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동사에 관한 문법 규칙이에요. 문법 규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과 그 다음에 미래에 무엇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의 조동사 can 이 will과 can이 같이 나란히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말도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 말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법조동사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양상의 조동사만 두 개 나란히 쓸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상의 조동사가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쓰여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은 이 뒤에 배우게 될 대체 조동사 또는 유사 조동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대체 조동사. 조동사 원래의 양상의 조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조동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조동사 중에서도 양상의 조동사, 즉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 뒤에 오는 동사에다가 그 의미를 덧붙여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can, 과거 형태는 could예요. 부정 형태는 cannot. 우리가 축약형으로 이렇게 해서 can't, 어포스토피 이게 여기 지금 어포스토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contra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traction이라는 뜻은 바로 축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컨트랙션, 축약했다, 뭔가가 줄었다라는 표시를 이처럼 어포스트로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양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때 가지는 의미, 능력이나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형. 그래서 be abl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도 마찬가지. can 동사 원형인데 be able to가 가능해요. 이것은 뭐뭐이 가능하니라는 이게 바로 대체 조동사인 거죠. 그 다음에 허락, 해도 좋다. 이것은 may라는 의미가 같이 쓰이게 되는 경우에 may와 뜻이 유사가 같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락을 나타내는 can이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could you, would you. can보다는 could는 훨씬 더 과거 형태, 단순한 그런 과거로 쓰이는 것보다도 과거로 쓰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공손한 표현. could you 뭐뭐 해주시겠어요? would you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대신에 would를 쓰는 것도 역시 그 공손한 표현으로 마찬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서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would you, will, could you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may may의 시제의 형태로서 과거 형태는 might예요. 부정은 may not이 되는 경우고 자 추측의 정도가 아주 약하다.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얘기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may의 단순한 과거형 앞에서도 can의 단순한 과거형 could가 아니라 can보다 could가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may의 과거 형태인 might는 may보다도 훨씬 더 약한 추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고 그냥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라고 할 때는 might, 뭐뭐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an에서 배웠던 것처럼 can도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may도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뭐 해도 may I 뭐뭐 할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에 쓰일 때 may입니다. 세 번째로 will 이것의 과거 형태는 would가 쓰이죠. 이것의 부정 형태는 will not. 여기 또 contraction 축약형 상태에서는 won't예요. won't. 이것이 발음을 우리가 정확히 구별해 줘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표시하기 위해서 얘기해 준다면 이렇게 발음해 줘야지 이 발음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want는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will not의 축약형 won't와 want 이거 구별을 정확히 구별을 못한다고 한다면 won't, will not이니까 뭐뭐 하지 않을 것이고 want는 뭐뭇을 원하는 것이니까 전혀 엉뚱한 의사표현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will not의 축약형은 won't라고 이것을 빨리 발음하니까 won'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하다는 표현에 want는 want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양상의 조동사는 두 개를 나란히 겹쳐 쓸 수 없다. 그런데 미래와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는 두 개를 will과 can을 써야 되는데 will, can 쓸 수 없으므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표시를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be going to로 이게 바로 미래를 대신하는 대체 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대체 조동사로 쓰일 때는 will은 be going to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will을 써야 할 경우와 be going to를 써야 될 경우 굳이 구별하면 그래요. will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will을 쓴다. 그러나 be going to는 미래 일을 얘기하긴 하는데 예전부터 애정돼 있었던 하기로 작정돼 있었던 그런 일들을 표현할 때 be going to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would you, could you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할 때 can you, will you 보다는 훨씬 더 공손한 표현, 상대방에게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must, 과거 형태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must를 과거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것을 must의 대체조동사 have to에 해당해요. have to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have to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have to, had to, has to 이처럼 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must를 had to로 바꾼다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must not은 mustn't처럼 축약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mustn't. 자, 여기에 should와 관계가 있어요. should. 여기서 지금 법적 의무 이렇게 얘기했고 도덕적 의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필연적인 의무,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의무. 필연적 의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런데 도덕적 의무는 하긴 해야 되지만 반드시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이 뭐냐면 must를 써서 법적 의무를 나타낼 경우는 have to로 대체 조동사를 쓰지만 should의 대체 조동사로 쓰일 때는 바로 ought to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때요? 법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바로 필연적 의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hould보다는 mus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한다.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그게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언정 안 했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차이점이에요. 여기 must보다 약한 의미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것이 ought to와 have to 서로 대체조동사가 다르다라는 점. 대체동사가 각각 있죠. 자, 부정한 경우에 있어서 must not과 don't have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인 금지, 그 다음에 소극적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 금지는 뭐예요? 반드시 뭐 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don't have to 했으니까 이것은 must not은 적극적인 금지고 그 다음에 don't have to는 have to는 해야만 하는데 don't have to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래서 소극적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추측,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데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그 부정은 must not. 이것은 적극적 금지. 그 다음에 don't have to는 소극적 금지.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에 대한 부정이 나타나는 것이고 must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cannot be 뭐뭐 일리가 없다. 이 반대가 되는 거죠. must는 긍정으로서 뭐뭐 임에 틀림없는 것이고 그것의 부정은 cannot be가 되는 것으로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상의 조동사들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들은 다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100%의 추측은 바로 그냥 동사를 써버리면 그게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 돼버리니까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동사를 굳이 써서 의미를 연결시키다 보면 그 의미는 범위가 아주 강렬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지금 강력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must가 되는 거죠. must.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might가 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지금 여기 기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추측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이는 형태가 각기 달라요. 추측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추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추측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추측을 얘기할 때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되지만 그래서 그 조동사들이 모두 다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에는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형 즉 조동사 플러스 완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었을 것이다.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었다라는 표현이고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되면은 그것은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should have pp는 했었어야만 했는데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는 과거에 했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는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특수하게 가정법이라는 형태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기타 사항을 보니까 oughto가 나와 있죠. ought. 이거는 should의 대체조동사. ought not to예요. ought not to. 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shouldn't의 부정. 이게 되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금지의 규정이 되겠죠. 근데 must와는 구별했을 때 도덕적인 그 책임감만 있는 것이지 필연적 그리고 법적인 책임감까지는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rather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거는 오히려 유사 조동사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좋아요. 유사 조동사. 조동사는 명확히 조동사는 아닌데 조동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사 조동사라고 나타내고 우드레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다. 부정은 would rather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희망하거나 바라는 것을 나타낼 때 would rather 형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충고나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것도 제가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에서 기조 발제를 했던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had better도 우리가 언어의 이용에 있어서 수사학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화용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어떻게 쓰일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had better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게 상대방에게 충고나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had better는 협박에 가까운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뭔가를 충고하면서 인상 빡빡 쓰면서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인상을 푹 쓰면서 had better를 표현을 쓰게 된다면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너 큰일 나. 이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need나 de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부정문, 의문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이지만 긍정문에서는 이것들은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need 플러스 투부정사, there 플러스 투부정사, 감히 뭐뭐하다, 뭐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need라 there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이것이 뭐뭐하는 것이 필요하니라는 조동사의 개념으로 쓰인다라는 거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자, 추측의 조동사 여기 지금 아까 나왔었죠. 추측은 미래에 대한 추측이 되니까, 그러면 미래를 추측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추측하죠. 자, 그렇지만 그 추측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어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ay have pp, must have pp, can have pp, should have pp 이것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조동사 may, can, must, 그 다음에 have pp 하게 된다면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약한 것은 might have pp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어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는데,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된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했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과거에 했었어야 되는 일에 대한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가정법적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 조동사 편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